컴퓨팅 파워는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엔비디아 칩은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대체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체제가 원래는 AMD의 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효율도 떨어지고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그냥 직접 설계해서 쓰자 해서 나온 게 ASIC이라고 합니다. 주문형 반도체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라는 회사의 설계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제가 혁명이라는 거는 교통사고처럼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뭔가 수요가 폭발하면요, 모든 게 부족해요, 공급이. 그래서 제일 급한 것부터 뭔가 막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이번 AI 혁명이 시작된 거는 2022년 11월에 오픈 AI라는 벤처 회사가 내놓은 챗 GPT가 촉발한 겁니다. 그래서 AI 혁명이 시작됐고요. 오픈 AI의 챗 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구글이나 엔스로픽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다 이제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군비 경쟁을 하게 됐냐? 지금 이야기하는 생성형 AI라는 거는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모든 AI가 만들어지는데,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넣어가지고 서버 클라우드를 꾸리고 있냐면, 그게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고 빅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머전트 어빌리티스라고 해서 갑자기 얘가 어제까지 못하다가 스케일업을 해주면 갑자기 오늘부터 새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막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군비 경쟁을 하는 거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 군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공급이 부족했던 게 엔비디아 GPU였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정말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았고,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70%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이런 이익률을 내는 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다 모든 어떤 부가가치가 쏠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다 보니 이제는 서버,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뭔가 부족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칩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겁나게 비싸다는 게 문제죠. 근데 컴퓨팅 파워는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엔비디아 칩은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럼 어떡하죠? 대체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체제가 원래는 AMD의 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AMD의 MI 시리즈라는 칩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좀 효율도 떨어지고 좀 애매한 거죠, 칩이. 그래서 빅테크들이 그냥 직접 설계해서 쓰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ASIC이라고 합니다. ASIC라고 하는데 주문형 반도체죠. 이제 구글의 TPU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의 설계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칩, ASIC을 설계를 해서 TSMC한테 의뢰를 하면 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쪽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수주들을 이걸 따먹고 있는 건데, 여기 관련된 비즈니스가 작년 매출이 38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올해만 122억 달러로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수주들이 어마무시한데요. 구글 TPU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우리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거기도 브로드컴에다가 의뢰를 했고, 오픈 AI가 설계하고 있는 ASIC도 지금 브로드컴으로 갔고요. 최근에는 애플도 데이터 센터용 칩을 직접 설계를 하는데 거기를 또 브로드컴에다가 의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M7 중에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는 1등 업체인데, 아마존은 마벨 테크놀로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제 브로드컴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또 곽광을 받게 됐고, 대만에 이제 저가용 AP를 설계하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앞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브로드컴의 제품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게 사실 뭐 대체를 한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라는 거는 크게 용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데이터를 학습하는 용도입니다. 데이터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 걸 기반으로 추론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뭔가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학습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고급 칩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제외하고 데이터 학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점점 더 이제 칩의 용도가 추론 쪽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추론 쪽이 커지는데, 원래는 추론 시장이 커지면 이제 ASIC 칩들, 이제 좀 전성비 좋고 전력 적게 먹고 가격도 싼 ASIC들이 추론 시장을 다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데이터 트레이닝 쪽으로만 집중하니까 조금 이제 제한적이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봤는데 이 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추론이라고 하면 그 학습한 걸 기반으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면 굉장히 오래 시간 걸리는 거를 그냥 빨리 답변해 주는 것. 그걸 추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근데 오픈 AI가 O1이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기존에 오픈 AI가 내놓은 모델은 GPT라는 모델이었잖아요. GPT 3.5, GPT-4 터보, GPT-4 옴니. 근데 O1은요, GPT O1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아예 다릅니다. 얘는 추론만 하는 애인데 기존의 추론처럼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걸 빨리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추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추론이라는 게 저런 고도화된 또 컴퓨팅이 필요해? 근데 또 그거는 엔비디아 같은 고급 칩을 쓰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론 시장도 엔비디아 칩이 뭔가 필요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도 이게 분화되는구나. 굉장히 라이트하고 전성비 좋고 이런 쪽도 필요하지만 그 추론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 추론 이런 쪽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금 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칩을 자체 개발하는 흐름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I 반도체라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커질 거고요. 거기서 그러면 당연히 지금 90%의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낮아지는 이유는 이런 ASIC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쪼그라드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성장하지만 이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이런 ASIC들이 점점 더 이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건데 근데 ASIC이라는 건요. 주문형이잖아요. 그러면 특정 서비스가 뭔가 표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뭐 검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뭔가 서비스가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사실 AI라는 게 뭔가 다 표준화된 서비스라는 게 아직까지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회사마다 딱딱 표준화된 서비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 ASIC으로 거기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킬러 어플이 아직까지는 뭔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을 주축으로 탈 엔비디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엔비디아 생태계는 언제 끝날까요? 반도체 설계의 전설인 짐 켈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락인돼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시대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 시대가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그냥 칩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플랫폼 회사라고 봐야 돼요. 엔비디아 칩을 엔지니어들이 쓰는 이유는 엔비디아 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 칩을 사면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선배 엔지니어들이 쌓아놓은 수많은 대학 때 시험 칠 때 족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족보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뭔가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 가져와서 웬만한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탈 엔비디아를 하는 순간 쿠다를 못 쓰죠. 근데 쿠다를 쓸 수 있기는 해요. AMD 같은 경우도 쿠다를 쓸 수 있게 컴파일 서비스를 제공해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원서를 번역해서 쓸 수 있게 AMD 같은 경우는 ROCm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컴파일해서 해주긴 하는데 원서로 100% 보는 것보다 이걸 아무래도 컴파일해서 하다 보면 100%딱 호환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고 일단 이제 쿠다를 못 쓰는 게 가장 큰 허들이고요. 이제 탈 엔비디아를 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엔비디아 칩을 사면 옴니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로봇을 개발하면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몇 년 동안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상의 세계에서 진행해서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게 옴니버스거든요. 여기 또 뭐 워크로드 같은 것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허들들이 소프트웨어 허들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빅테크들은 왜 ASIC을 쓰냐? 빅테크는 가진 게 돈이고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쿠다에 있는 것들을 컴파일해서 다시 올리는 수고를 하더라도 얘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정쩡한 회사는 이제 쿠다 벗어나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지금 뭐 사실 뭐 AI 혁명에서 엔비디아만한 회사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AI 혁명 사이클에서 주가가 10배가 올라가지고 시총 1등이 됐잖아요. 세계 시총 1등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조정받아서 이제 다시 내려오기도 했는데 이만큼 뭔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진 회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보면 TSMC 영향력이 이번 AI 혁명에서 훨씬 강해진 것 같아요. TSMC라는 회사가 원래 2010년대만 해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 테크 기업 중에
시총 10등 안에 들었었고요. TSMC는 사실 삼성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회사였거든요.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시총의 두세 배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게 모바일 혁명에서 범용이든 프로세서, CPU, GPU 같은 프로세서가 원래 범용이었는데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AP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징이 됐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이제 일일이 설계를 해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가 뜨기 시작했고, 거기서 TSMC가 수혜를 봐서 이렇게 커진 건데, 지금 AI 혁명은 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TSMC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 뭐 이런 회사들은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년은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AI 쪽에 있는 아이템이냐 아니면 논 AI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엇갈릴 수 있고요. AI 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브로드컴, 뭐 에이식 이런 쪽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기존의 전통 산업군에 있던 뭐 자동차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B2C 쪽은 여전히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뭔가 구매 여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힘들 수 있고, 근데 기업들이 지출하는 쪽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쪽은 성장하지 않을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용도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나 이제 로직 칩이나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도 성장하긴 하지만 뭐 올해보다 성장기로 훨씬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시장의 성장에 맞춰 반도체 외에 주목할 업종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요, 쇼티지라는 키워드만 따라다니시면 돼요. 공급 부족.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공급 부족이 일어났죠? AI 가속기, 그죠? 엔비디아 칩이 제 공급이 부족했고, 엔비디아 칩이 공급 부족하니까 사실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쪽이에요. 데이터 센터 쪽에 공급 부족.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또 갑자기 전기 수요가 폭증해요.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기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 그러면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일단 수혜를 보겠죠. 전기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넥스트 에라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 그러면 미국의 그리드망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리뉴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뭐 ESS를 납품하는 플러스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급하니까 예전에 폐쇄했던 원전 다시 재가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그냥 돌려서 데이터 센터에다 전기 공급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새로운 어떤 전기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원자력인데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SMR, 뉴스케일 파워,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BWX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해결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반도체 성능이 너무 빨라지는데 지금 서버 간의 통신이 굉장히 느려요. 서버 간의 통신, 칩 간의 통신이 왜 느리냐? 기존의 구리 기반의 전기만 가지고 통신하다 보니까 느린 건데, 구리 기반의 전기 통신보다 더 빠른 게 광통신이에요. 예전에 우리 집에 인터넷 깔릴 때 처음에는 이제 구리 케이블 먼저 들어왔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에 들어오면서 막 초고속 인터넷망이 생긴 거잖아요.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구리 기반의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병목이 되다 보니 이제 광통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라는 녀석은 전기 기반으로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을 얘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전기하고 광을 이렇게 스위칭해 줄 수 있는 트랜시버라는 장치가 필요한데, 트랜시버라는 이 장치는 기존에 그냥 세트 제품에 적용되는 거예요. 보드 위에다가. 근데 이게 나중에는 반도체 패키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이제 기술 컨셉인데, 이제 그런 쪽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 광자 기반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코이런트,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은 또 수혜를 봅니다. 그런 쪽에서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컴퓨팅 파워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잖아요. 선형적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군비 경쟁을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학습할 데이터는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그냥 널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습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데이터가 내년부터 부족해지게 됩니다. 학습할 데이터가. 근데 학습할 데이터라는 거 우리가 웹상에 있는 그냥 크롤링해서 가져오는 퍼블릭 데이터겠죠. 자, 그건 대충 다 땡겨 쓰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 그럼 문제가 학습할 데이터가 어디 있죠?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프라이빗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프라이빗 데이터는 개인의 정보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식별, 비정형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보완을 해주고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최근에 뜨고 있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세일즈포스나 서비스 나우나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또 이제 주목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국방 쪽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또 이제 내년에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